그러면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을 해야 이번 주 과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모델링을 해야. 그러면 다시 파일에 뉴씬을 만들게요. 세 바닥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볼 거는 지금 시간이 처음 만들어 볼 거는 러버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러버덕. 자, 제가 드린 그 폴더에 보면은 네, 제가 드린 그 예제 파일에 보면은 러버덕이 있을 거예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시간이라 뒤에 2019의 강의 서울여대 6강의 소스 이미지 안에 보면은 그럼 여기 러버덕 프론트랑 사이드가 있어요. 자, 러버덕 프론트랑 사이드가 있죠. 자, 요 형태를 한번 대구 만들어 볼게요. 요 형태를 붙여놓고 러버덕 프론트랑 러버덕 사이드. 자, 요 두 개를 이제 내가 소스로 써서 요걸 보고 만들 거니까 얘네 둘은 아까 전에 그 클래스 1 폴더의 소스 이미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요것과 요걸 컨트롤 C에서 카피해 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클래스 1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에 가서 페이스트 컨트롤 V에서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 클래스 1의 소스 이미지에 이 오리 사진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림을 이제 프로젝트에 넣었으니까 요걸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만들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 같은 거나 원형 이미지를 바닥에 깔아놓으면 만들 때 이렇게 참고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온 이미지는 프론트 이미지랑 사이드 이미지예요. 그래서 프론트 이미지를 프론트 카메라에다 집어넣을게요. 지금 퍼스펙티브 카메라잖아요. 퍼스펙티브 카메라인데 프론트 카메라에 집어넣을게요. 스페이스바를 치던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야에서 프론트 카메라, 프론트 뷰, 프론트 뷰로 바뀌죠. 아니면은 스페이스바를 쳐서 이 프론트로 가서 프론트에서 스페이스바 다시 치든가. 프론트에 갈게요. 프론트. 자, 프론트. 스페이스바로 뷰포트 전환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떤 뷰를 화면을 본다는 거는 가상의 카메라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론트라는 카메라로 이 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프론트라는 카메라의 세팅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뷰포트 위에 뷰포트를 세팅하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로 맞추고 카메라 어트리뷰트. 카메라 어트리뷰트를 누르면은 우측에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열리면서 카메라 어트리뷰트를 켤 수가 있어요. 어트리뷰트가 켜지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environment라는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environment. 이걸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쭉 내려보면은 메뉴바를 내려보면은 여기 environment가 있어요. environment의 화살을 열어보면은 여기다가 이미지 플랜을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 플랜을 create하고 그리고 내려보면은 여기다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네임이란 부분이 있죠. 여기 create 누르면 그 다음에 이미지 네임이 나와요. 이미지 네임에 폴더를 눌러서 이미지 네임에 폴더를 눌러서 아까 소스 이미지에 있던 러버덕의 프론트를 오픈. 자, 그러면 이렇게 러버덕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에도 똑같이 사이드 뷰에 가서 사이드에 똑같이 카메라 어트리뷰트를 켜시고 인바이러먼트에
environment의 이미지 플랜을 create 이미지 네임에다가 사이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뷰에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아이고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패널이 화면의 가운데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내가 모델을 만들 때 이 판자들이 자꾸 내 모델을 가려서 작업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이 판자들을 화면에 이렇게 먼 쪽으로 밀어 놓을게요. 이 플랜을 잡고 이렇게 밀면 밀려 이것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서 가운데 공간은 비었지만은 사이드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모양이 사이드랑 프론트에선 보이는데 가운데서는 이렇게 멀리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요 땅이 비어서 여기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여기서는 보이고 옆에서 맞춰 그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자, 일단은 사이드 뷰에서 오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오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사이드 뷰에서 이 큐브로 만들 거예요. 폴리큐브로 하나 만들게요. 자, 폴리큐브로 머리부터 만들 거야. 머리의 가운데쯤부터 만들 거예요. 스케일 툴로 크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크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어떤 튀어나온다던가 분절이 생기는데 위주로 이렇게 끊어지는 게 발생하도록 주둥이 위아래로 분절선이 생기게 이렇게 배열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고 윈도우가 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면들을 뽑아낼 거예요. 뽑기 익스트루드를 써서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사이드 뷰만 보시고 만들게요. 자, 윗면을 뽑아야 되니까 윗면을 뽑아야죠. 윗면을 뽑아야 되니까 면을 위만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툴은 오브젝트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를 통째로 잡을 수 있는 모드예요. 근데 이 네모는 사실은 점선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코너는 점이고 모서리는 선이고 면이 있고 그래서 이 점선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잡으려면은 컴포넌트 모드로 바꿔야 돼요. 지금은 녹색은 오브젝트 모드고 컴포넌트 모드가 되면 하늘색이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오브젝트 위에서 오른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오브젝트 모드가 있죠. 여기는 오브젝트 모드. 엣지는 선, 버텍스는 점, 페이스는 면이에요. 오브젝트 모드, 엣지, 버텍스, 페이스 이렇게 있죠. 오브젝트, 엣지, 버텍스, 페이스. 오브젝트 위에서 오른 클릭. 해서 엣지, 버텍스, 페이스를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페이스를 잡을 거기 때문에 면을 잡을 거기 때문에 페이스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제 면을 이렇게 따로따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면이 따로 잡혀요. 자, 윗면을 뽑을 거기 때문에 윗면을 선택하고 사이드 뷰로 갈게요. 사이드 뷰로 갔어요. 스케일 툴 E를 누르시면 돼요. 아, E가 아니라 R을 누르시면 돼요. R. 이거. 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자, 윗면을 잡았어요. 지금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윗면을 잡은 거예요. 윗면을 잡고 측면 잡죠. 윗면 잡고 익스트루드를 누르는 거예요. 익스트루드가 오른쪽 위에 있어요.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뽑혀 올라오는 게 있죠. 익스트루드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듀플리케이트 쓸 때처럼 주의를 해야 돼요. 한 번씩만 눌러야 돼요. 익스트루드를 한 번 누르고 한 번 눌렀어요. 그리고 면을 여기서 뽑아 올릴게요. 위로 이렇게 뽑으면 면이 이렇게 뽑혀요. 그렇죠? 뽑혔죠, 면이. 그 다음에 스케일 툴로 바꿔서 R로 바꿔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앞뒤를 줄여서 이 머리통에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동 툴로 움직여주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하시고 익스트루드 다시 하시고 다시 위로 뽑고 스케일을 줄여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목도 다시 아랫면에서 잡고 익스트루드 누르시고 아래로 뽑을게요. 아래로 뽑고 연결점에서 축소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 이 얼굴이 또 너무 좁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얼굴이 또 좁아요.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는 맞는데 프론트에서는 안 맞죠. 이럴 때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스케일 툴로 좌우를 키워서 맞춰주는 거예요. 좌우를 최대치로 키워주고 이제 높이별로 폭을 다시 맞춰줘야겠죠. 근데 폭을 다시 맞추려고 보니까 얼굴이 가려서 이 모양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폭을 다시 맞추려니까 얼굴이 솔리드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렌더 모드를 선형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렌더 모드는 4는 선 모드, 5는 기본 매터리얼, 6은 텍스처드, 7은 라이트까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4랑 5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4, 5만. 지금 보면 여기 선하고 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여기서. 4, 5가 선형 렌더링 모드랑 면 렌더링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4번을 넣어서 선형 렌더로 바꾼 다음에 오브젝트 위에서 오른 클릭해서 버텍스 모드로 바꿀게요. 버텍스 모드로. 그럼 이제 점을 선택할 수가 있죠. 점을 선택하게 해놓고 드래그해서 점을 잡고 좌우를 줄이고 위도 잡고 좌우를 줄이고 목도 잡고 좌우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제 오리 머리처럼 되죠. 이렇게 네모나지만 몸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에서부터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몸통도 아래면을 잡고 익스트루드해서 아래로 뽑고 사이즈를 키우고 또 한 번 익스트루드해서 사이즈를 또 키우고 또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해서 또 형태를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꼬리 쪽 부분은 버텍스를 제어해서 이렇게 당겨서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단 전체 몸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인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지금 한 5분 남았잖아요. 5분 남은 동안은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이렇게 서머리를 할게요. 잠깐만. 요 러버덕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만든 과정을 잠깐 지우고 아예 큐브부터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만들고 자, 어떤 한 뷰에서 일단 형태를 계속 맞춰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스케일 툴로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자, 가려지니까 4번 렌더러로 바꿔서 선형 렌더러로 바꿔서 그래서 분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선들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둥이 부분이 후패 나와있으니까 주둥이에서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 위를
익스트루드해서 뽑아서 머리 위를 다시 한번 스케일을 맞춰주고 다시 한번 또 뽑아서 위에 맨 머리 위를 한번 만들어주고 로테이트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래도 밑면에서 잡고 밑면을 잡고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아래로 뽑고 목 부분을 넣어주고 그리고 몸통을 다시 뽑아서 몸통을 가슴 부분까지 뽑고 이제 스케일 툴을 키워서 가슴 부분까지 뽑고 가운데 부분을 다시 또 익스트루드하고 그리고 밑면을 한 번 더 익스트루드해서 밑면을 다시 만들어줄게요. 밑면을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밑면. 자,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을 버텍스로 당겨서 꼬리를 당겨서 맞춰주고. 자, 그러면 이제 사이드에선 맞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좌우가 너무 좁잖아요. 좌우는 전체 스케일 툴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 툴로 전체 사이즈를 프론트 뷰에서 맞춰주는 거죠. 머리 정도로 맞춰주고 그리고 각각의 레벨별 사이즈는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스케일 툴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리고 가슴 쪽은 좀 키워주고 이렇게. 아래는 좁혀주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꼬리는 좀 좁아야겠죠. 이제 꼬리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꼬리 줄여주고. 자, 그리고 이제 주둥이 같은 데는 이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주둥이 같은 데는 페이스를 잡고 주둥이 부분을 익스트루드 눌러서 주둥이가 나올 면적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뽑아서 주둥이를 뽑고 앞에를 주둥이 모양대로 약간 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각형 모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물체를 선택하고 3번을 누르면 유선형 모드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1번 누르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게 쪼개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스플릿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면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를 한 번 더 쪼개갖고 이렇게 볼륨감들을 만들어줘야겠죠. 세로도 약간 쪼개주고. 요 모델링 툴킷이요. 모델링 툴킷이라는 게 있죠. 모델링 툴킷에 보면은 멀티컷 툴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컷 툴. 이건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배울게요. 멀티컷 툴을 이용하면 이제 금이 없는 부분에다가 금을 더 거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반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엣지를 잡아당겨서 가슴 부분 같은 데가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어깨 부분이 더 볼륨이 있게 넓혀주고 앞쪽은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들을 수정을 하면 더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익스트루드밖에 안 배웠으니까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미니멀 조각을 만들어 보는 걸 요번 과제로 할게요.